대구 여성가족재단이 형편없는 경영평가를 받는 등 대구시의 여성정책 실현 의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이 튜닝 산업의 최적합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튜닝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희진 영덕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구에서 도청 신도시 기관과 단체 임직원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신도시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서 주의하셔야겠고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늦가을 정취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5도, 의성은 14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기온이 올라 어제보다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는 2.1도 보이고 있고요. 의성은 영하 5.2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계속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오늘과 비슷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또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추위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의 여성정책 실현 의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시 출연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형편없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의 여성 가족 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시 출연기관 대구여성가족재단. 최근 경영평가에서 정책 연구 개발 실적이 적고 경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로 평가받아 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최하 등급을 받은 건데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연구원은 4명에 불과하고 사무직을 포함한 총 인원이 6명으로 서울 34명, 부산 17명, 인천 27명, 경북 12명 등과 비교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1인당 연구과제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건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여성가족재단으로 지원되는 한 해 예산은 전국 최저인 5억 원으로 서울 97억, 부산 31억, 경북 16억 원 등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대구 여성계가 열망하면서 역할이나 기대는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서 기반을 너무 미흡한 상태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지위도 서울과 부산은 각각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정책관을 만들어 부서장을 3급으로 격상시켰지만 대구시는 여성가족 담당관이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 4급 서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책 추진이나 예산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타의 다른 모든 부서들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체크하고 감독하고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대구시의 여성가족정책관의 지위 가지고는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성 관련 단체를 비롯한 대구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정부 여성 정책에 맞춰 자리나 기관만 만들어 놓고 내실을 기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상당수 학교 급식이 중단됩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52개 등 76개 학교, 경북에서는 초등학교 122개 등 184개 학교에서 비정규직 파업에 동참합니다. 이 가운데 50개 학교는 도시락, 20개 학교는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고 12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호봉제와 정액 급식비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파업을 예고하고 오늘 오후 서울역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경북 도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7대 1을 넘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201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립 365명과 사립 56명 등 모두 421명 선발해 3,242명이 지원해서 평균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과목별 경쟁률은 지리가 16.3대 1로 가장 높고 영어 14대 1, 일반 사회 13.3대 1, 국어는 12.9대 1이었습니다. 대구에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아서 자동차 성능을 높이거나 외관을 꾸미는 튜닝 산업에 적합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튜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해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능은 강하게, 외관은 예쁘게 만든 튜닝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가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튜닝카 드래그 레이싱을 연 것입니다. 전 세계 튜닝 시장이 100조 원에 이르고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1%도 안 되는 5천억 원 규모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튜닝 산업이 발전하려면 튜닝을 좀 더 쉽게 하고 튜닝을 좀 더 허용 범위를 넓히고 대구는 전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18%, 부품 관련 종사자 수 11.3%가 집중돼 있고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과 기계부품 연구원 등 연구시설이 밀집돼 튜닝 산업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규제는 튜닝 산업을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각종 스티커부터 LED 후미 등 핸들 규격까지 출고된 자동차에 조금만 손을 대도 모두 불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교통공단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63%가 튜닝을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7%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튜닝업체 관계자들은 당연히 규제 개선과 튜닝 부품 인증 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산자부 산하 어떤 인증 기관이 생겨서 우리가 제조하시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정을 받으면 판매에 문제가 없게끔만 조치를 해주면 또 양산차 업체들이 튜닝 산업 확대를 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토로합니다. 에이스가 되는 차들이 어떤 제품을 장착한 이후로 메이커 회사에서 그 에이스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과 불법 사이에서 신음하는 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경제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민회관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다면서 시의회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시의회 대구시민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위탁개발을 대구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장기로 계약해 대구시에 큰 부담이 된 데다 일방적으로 캠코에 유리하게 진행된 점을 질타했습니다. 김규학 의원도 위탁 개발 사업 공모 과정에서 참여업체 선정 등의 투명성이 의심되고 절차가 공정했는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또 시민합창단 지휘자의 종교 편향이 문제가 됐던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도 주문했습니다. 전자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의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53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감소했습니다. 철강과 금속 제품은 12%가 늘었지만 비중이 절반을 넘는 전자제품이 26%가량 줄어든 탓이 컸습니다. 무역 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증가한 반면 유럽과 일본, 중남미는 감소했고 수입은 미국, 중국에서 증가한 반면 유럽과 호주 등은 감소했습니다. 이희진 영덕 군수의 이른바 돈봉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이 선거법 위반 외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한 데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서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이희진 영덕 군수에게 적용한 첫 번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6.4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5월 30일
강구면 삼사리 청년회장을 지낸 김종현 씨에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과 압수한 현금 등에 비춰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감안할 때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현직 단체장이라는 점 외에도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도 법정에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진실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인을 고소한 데 대해 무고 혐의를, 선거 유세장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하고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 군수를 고발한 김 씨는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은 제 속에는 정신적인 피해나 마음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꼭 법정에서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황 증거 비중이 큰 사건일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실 공방과 갖가지 억측이 이어져 온 이른바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소로 이제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DGB 금융그룹이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정부 포상식에서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지속가능경영부문을 수상한 DGB 금융그룹은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고 영업점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빗물 재활용 설비 설치, 친환경 기업 문화 조성 등 사회공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평화오일실 공업주식회사 김종석 회장이 개인 표창 부문 최고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평화오일실 김종석 회장은 회사가 5년 연속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창의적인 품질 경영과 품질 혁신에 공을 들여 평화오일실 주식회사를 지역의 대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내년 7월 경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유관 기관단체 이전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이들 기관단체 임직원을 초청해서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마련한 신도시 이전 유관 기관단체 유치 설명회. 신도시의 발전 전략과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설명하며 동반 이전을 호소합니다. 안내 창구도 마련해 신도시 토지 분양과 사무실 임차도 설명합니다. 도청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 분양을 실시를 하고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지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설명회에는 유관 기관단체의 3분의 2, 160곳 정도가 참가해 신도시 현장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도청 이전이 1년 정도 늦춰지면서 기관 단체 이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건 좀 확장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동 거리랄까요, 출퇴근 관계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그 분양했는 곳이라도 도로를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못 하잖아요. 조기에 동반 이전하는 기관단체나 직원들의 수가 많지 않아 실제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이전 의향을 재조사한 결과 전체 217개 기관단체 중 이전을 희망한 곳은 34%, 72곳에 불과했고 이전 불가 혹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곳이 44%나 됐습니다. 또 상주 인력이 100명이 넘는 기관단체는 경북교육청, 경찰청 등 단 5곳, 64%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단 130개 유치를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더 개발해서 유치에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가 올해로 위탁 기간이 끝나는 공공체육시설에 민간인 수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 공공체육시설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과 만촌 롤러스케이트장, 성서운동장 등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위탁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응모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고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한 가구에 평균 3,300원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이달 보험료 부과액이 지난달보다 총 241억 원, 가구당 평균 3,317원이 늘었습니다. 변동 자료가 적용된 728만 가구 중에 31%인 22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고 131만 가구는 보험료가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늦가을 정취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5도, 의성은 14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기온이 올라 어제보다 활동하기 조금 더 수월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요. 의성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는 옷차림 조금 따뜻하게 하시고요. 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계속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2도, 영천과 청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상주는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기온이고 낮 기온은 2도가량 올라 14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이지만 한낮에는 14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울진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추위가 완전히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